네, 한 가지 애니메이션 관련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애니모노가타리 시간입니다. 여담인데 이거 헉스터님 버전이 따로 있더라고. 이 변변찮은 마술 강사 금기교전, 저희가 오늘 다룰 그 사진이죠. 이제 그 사진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헉스터님 버전 아닙니다. 네, 어쨌든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야기하기 전에 앞서서 이 작품 헉스터님 보셨죠? 네, 보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치사하게 네. 혼자만 여기 출연하셨더라고. 여기 내가 어디 출연을 해요? 거기 보면은 남작 나오거든요. 네? 그 마술제 하잖아요, 마술제. 네, 마술제 하죠. 거기서 보면은 그 변태 남작 나오거든요. 거기 바로 출연하시는 거 보고 아, 여기 할배? 목소리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완전 헉스터님이시던데. 아, 내가 어디 할배랑 똑같아요. 나 깜짝 놀랐잖아. 혼자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아, 그 할배 나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 작품 혹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누군가요?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요? 네네. 시스티나죠. 네. CCTV요? 시스티나요. 시스티나. 예, 브로보나마는 당연히 시스티죠. 예. 브로보나마라는 걸. 저는 네. 역시 이름 생각은 안 나는데 네. 키타무라 에리가 맡았던 세리카. 교수님. 예. 그렇죠. 사실은 루미아 안 좋아해요? 루미아 좋아할 것 같은데. 루미아요? 네. 루미아 좀 바람이야. 왜요? 약간 내가 아까 방송 초기에도 얘기를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 마리오 보면 피치 공주 있죠. 네,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 지가 하는 거 하나도 없이 항상 그 피치 공주 보면은 마리오에서 항상 쿠파가 잡아가거든요. 얘 하는 거 있어요. 마력 막 증폭해 줍니다. 그것도 한 번 하거든요, 한 번. 한 번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얘도 지가 잡힐 거를 항상 아는데 항상 무방비하게. 나라면 호신술 몇 개는 좀 배워놓을 것 같은데 전혀 하지 않거든요. 뭐 몸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좀 약간 바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루미아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원래 가장 좋아했을 법한 캐릭터는 그 여왕이에요. 근데 여왕한테 딸이 있네? 그게 루미아야. 그래서 안 좋아하게 됐습니다. 딸이 있는 캐릭터를 내가 좋아할 순 없죠. 그래서 루미아도 싫어하게 됐고 여왕도 싫어하게 됐고, 그래서 세리카를 좋아하게 되었다. 또 여왕이 참고로 성우가 그 여왕이 그 성우가 오니히사오리예요. 맞아요. 예, 연기 잘했죠, 오니히사오리. 연기를 할 게 있었나? 하나 나오거든요. 잘했어요. 그리고 그 제가 루미아를 왜 싫어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루미아는 스텔스문해가 아니에요. 루미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몸매가 좋게 나오죠. 헛간의 엘레노아 같은 취향 어쩜 키읔. 그렇죠. 예. 엘리노아가 누구지? 엘레노아? 엘레노아가 이 작품에 나오나요? 어디서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엘레노아가 이 작품에 나오던가? 주요 멤버를 얘기해주세요. 주요 멤버.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하듯이 이 작품에 대한 소개하고 그리고 캐릭터 소개 잠깐 하고 장단점 얘기하고 한 줄 평까지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왕녀 시녀. 그 쓰레기 같은 년. 그 사이코녀. 걔는 안 돼. 걔는 좀 약간 여러모로 좀 애매한 캐릭터예요. 걔가 성우가 또 누군지 알아요? 걔가? 누군데요? 걔가 성우가 시카사요코예요. 그게 성우가. 연기는 잘 했어요. 연기 잘했죠. 네. 미친년 같지 않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작품 먼저 소개부터 들어가면 하츠지 타로의 라이트 노벨 원작이고요. 네. 여담인데 하츠지래. 히츠지 타로인데, 이 사람은 풀메탈 패닉을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라이트 노벨 작가가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변마금 전혀 저도 좀 약간 의아했는데 어쨌든 그 풀메탈 패닉에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2017년 4월 신작 작품이었죠. 신작이었어요. 반응을 하세요.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나 안 했네. 뭐예요? 물 좀 마시고 오겠습니다. 진짜. 그렇군요. 예.
물머시러 탈주했습니다. 잠시 탈주. 아까 그 누구야 그 왕녀 그 시녀 있죠? 그 천에 뭐 어쩌고저쩌고 그 이상한 조직 그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애 그 아줌마 메이드 걔 성우가 히카사 요코예요. 잘 싸우더라고. 전투력이 꽤 높은 중견 보스급 같은데. 그렇죠. 저는 시로네코죠. 아 하얀 고양이. 뭘 좀 아시네. 배웠어. 배우신 분들이야. 시스티아 미만 잡이다. 아 하늘의 지혜 연구회. 그렇죠. 저기가 이제 그 악당 조직 이름인데 거기 사천왕이에요. 강력하다 확실히. 강력한 것 같더라고. 애가 뒤에서 막 조종하고 강력한 것 같더라고. 뭐 그렇고요. 물 먹으러 어디 제주도까지 가셨나요? 이렇게 안 오셔. 우리 근희 대장님 방송 진행하다가 물 먹으러. 아 대도사가 1위인데 그 밑단계요. 대도사 그 대사만 나오는 얼굴 한번 안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상에서 스펙도 장난 아니다. 그렇지만 쭈구리 조연이다. 그렇지만 쭈구리 조연입니다. 여담으로 저는 이번 주 애니 변막은 보고 왔고요. 뉴게임 5번 봤습니다. 뉴게임 2기. 개꿀이에요. 뉴게임 2기를 보세요, 여러분. 뉴게임 2기가 아주 개꿀입니다, 여러분. 1화부터 아주 빵빵 터집니다. 재밌어요. 꼭 보시고요. 원래 한 7번 봤어야 되는데 5번밖에 못 봤어요. 7번은 봤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또 2기 2화 나오거든요. 2기 2화 보면 됩니다. 키우미가 이번에 또 캐리를 했어요. 키우미가 분량이 좀 자기 분량에서 캐리를 해주면서 키우미 좋습니다. 하나를 5번씩은 봐야죠. 5번씩은 봐줘야 됩니다. 여자들만 있는 이유가 있죠. 네, 이 작품은 2017년 4월 신작이고요. 아니 물을 어디 뭐 제주도에서 먹고 왔어요? 삼다수 떠가지고 왔지. 삼다수예요? 그 제작사는 라이덴 필름입니다. 여기가 만든 작품이 아이유라, 야마다와 7명의 마녀, 우동나라의 황금색 털뭉치 같은 작품이 있고요. 감독은 와토 미나토 감독인데 이분은 정보가 없더라고요. 좀 찾아봤는데 신인인 것 같아요. 신인 감독이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권 판매량은 한 2,400장, 800장이 아니더라고요. 2,400장 정도 되고, 오프닝은 블로우아웃, 스즈키 코노미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데, 이게 이제 황혼소녀 암네시아 오프닝 불렀고, 사쿠라장의 애완그녀 엔딩 불렀었고, 와타모테 있잖아요. 내가 인기 없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들이 나빠 오프닝도 불렀었던 스즈키 코노미의 블로우아웃이었고. 아니 리제로 오프닝도 불렀는데 왜 그건 빼먹어요? 리제로 제가 안 좋아하는 작품이니까. 리제로 오프닝도 부르고 노게임 노라이프 오프닝도 부르고 노래 잘 부르시는 분인데. 그걸 제가 굳이 쿠소작들까지 다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그게 왜 쿠소예요? 그리고 엔딩은 프레이셔스 유인데 이게 이제 그 출연했던 3명의 성우였죠. 후지타 아카네, 미야모토 유메, 오자와리, 이 성우들이 불렀던 엔딩이었습니다. 노래는 둘 다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좀 약간 특징이라면 특징인데 오프닝 엔딩이 한 다 3, 4화 이후에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완성이 안 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사정이 있겠죠. 물론 뭐 사정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작화는 조금 아쉽고요. 일단 캐릭터 원화가 조금 좀 슬프더라고. 눈이 모여 있던데. 약간 좀 그런 게 있었고, 성우나 OST 연출은 나름 평탄은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연기 잘했어요. 다만 이제 액션이 이 작품은 좀 중요한 작품이잖아요. 액션 중요하죠. 근데 액션씬이 너무나 많이 아쉽고 스토리도 사실은 좀 너무 러프하다.
원작에서 좀 많이 스킵이 됐다라고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도. 있어요. 예. 뭐 그랬던 작품이었습니다. 캐릭터 소개로 가볼게요. 캐릭터 소개는 3명입니다. 3명이고 첫째가 이어폰이요. 다 시켰어요. 아 이거 자주 빠지네. 첫째가 시스티나 피벨입니다. 우! 아, 얘 제일 좋아한다 그랬죠? 얘 좋아요. 아이. 얘가 작품을 다 망쳤죠, 사실은. 얘가 왜 뭘 망쳐요? 그때가 뭘 다 망쳐요? 얘기할 거예요. 일단은 성우는 후지타 아카네예요. 후지타 아카네. 근데 이 성우는 사실 올해 처음으로 주연을 맡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다 단역이었는데 올해 좀 약간 유명했던 작품이 얘하고 이 시스티나 피벨하고 에로망가 선생의 사기리. 우 사기리. 아 그래 진짜 지금 채팅창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교복이 저기 말이 됩니까? 배를 다 까놓고 말이야. 저게 옛날에 그 배를 차게 하지 말란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게 다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면 이 배 쪽에 내장이 다 모여 있거든요. 근데 찬바람을 맞으면서 돌아다닌다? 이러면은 몸에 안 좋죠. 어쨌든 그 약간 꼰대 같은 얘기 했었고 이 시스티나 피벨은 어쨌든 이 후지타 아카네가 성우를 했었습니다. 네. 별명은 시로네코고요. 하얀 고양이. 하얀 고양이. 약간 명망가 귀족의 자세랍니다. 명망가 금수저죠. 그렇죠. 금수저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가 굉장히 세죠. 그렇지 않아요? 되게 여린애예요. 그러시겠죠. 그 얼마나 태세 전환 빠릅니까? 그 센 척은 다 한 다음에 그때 그 테러리스트 왔을 때 바로 태세 전환 하거든요. 제발 이러지 말아주세요. 약간 그런 점에서 조금 표리부동하다. 강한 자한테 외곽 내유예요. 외곽 내유. 되게 착한 애예요. 얘. 되게 강한 여리고. 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한. 아니 그냥 보면은- 애가 원래 여리다니까. 그랜이 처음으로 부임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 아버지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한테 찔러가지고 너 자르게 할 거야. 이런 소리 나고 말이죠. 아, 맨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갑질에 완전 점철된 캐릭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캐릭터를 보고 있으면. 아니 애가 착하다니까. 착하고 정의로. 어쨌든 근데 저는 이 캐릭터 처음 봤을 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진짜 네. 얘랑 판박이인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근데 진짜 징후에 맞지 않는 작품이죠. 길 잃은 고양이 오버런의 후미노랑 진짜 비슷한 느낌이다. 이거 반박 불가 아닙니까? 후미노랑 왜요? 다른 저 게 뭐야? 고양이기도 그렇고. 그렇죠. 생긴 것도 생긴 건데 성격도 후미노랑 비슷하거든. 길 잃은 고양이 오버런에. 길 잃은 고양이 오버는도 나름 재밌는 작품입니다. 아 네, 그러시겠죠. 최초하거든요. 그것도 완전 개똥이거든요. 아니 개똥이라니 나름 재밌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어찌됐든 네. 나중에 또 소개하겠지만 루미아 있죠. 네. 걔랑 약간 자매 같은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느낌적인 느낌은 뭐예요? 아니 내가 이걸 왜 딱 단언할 수가 없냐면 네. 실제 완전히 양자로 들어간 그 과정이 호적에 진짜 들어간 건지 이거 확실하지가 네, 못하겠더라고요. 없죠. 안 나와 있죠. 그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냥 더부살이를 하는 건지 뭐 시종마냥 네. 사는 건지 아니면 진짜 양자로 받아들여진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하지 않은 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 마법에 관해서는 잠깐만요. 전화가 통화서. 아, 또 이렇게 탈주하는. 그냥 너무 흔한 츤데레예요? 그냥 너무 흔한 츤데레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예. 너무 흔한 츤데레는 이게 뭐야? 그냥 막 츤츤거리면서 막 착각하지 마, 막 이런 거. 간지가 시나이데 이런 대사를 많이 치거든요. 얘는 그런 대사를 일단 안 치고요. 예. 퇴. 어쨌든 마법 실력은 굉장히 상당하고 네. 마력도 좀 약간 천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마나 포션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만화 포션이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얘가 마법을 쓰는 걸 보면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잘 써요. 뭘 잘 써요? 바로 계량용으로 이렇게 배워가지고 탁탁 쓰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전투에 도움이 된다. 그건 선생님이 훌륭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스펀지처럼 승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솔직히 해야지. 말해서 헬렌 네. 켈러가 잘 된 이유가 헬렌 켈러가 뛰어나서입니까? 설리번이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랜이라는 그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그 조금 하는 신용이나 하는 거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책이나 보고 외울 줄만 알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마법 실력이 상당한지는 솔직히 말해서 얘가 작중에서 썼던 마법이 한 두세 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로는 좀 잘 모르겠다. 두세 개만 잘 써도 여기선 캐리할 수가 있어. 그 정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작품도 그렇고 제로의 사용마도 그렇고 또 저 해리포터를 보면서 느낀 건데 네. 이게 얘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법의 용도가 공격용이잖아요. 공격용이죠. 네. 근데 앞만 봐도 권총이나 소총에 비해서는 효력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영창 외우고 있을 동안 방아쇠 한번 당기면 끝이거든. 왜 굳이 마력을 배우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난주에 걔 불러와요. 걔 누구야? 걔 누구야? 숨씩 걔 쓰는 애. 지난주에 걔 누구야? 앨리스와 조르크에 나오는 그 술식 쓰는 애 있잖아. 술식. 아 근데 걔는 생각을 하면은 바로 이게 벌어지잖아요. 예. 그런 거는 그럴 수 있다 치고요. 친다 이거예요. 근데 얘네는 무슨 영창도 입 밖으로 내야 되잖아요. 무슨 입 밖으로 내는데 막 응용하면 이제 막 그냥 붙어와세 막 이러면 나오고 그래요. 붙어와서 하기 전에 부하는 동안에 방아쇠 땡기면은 바로 죽는데 훨씬 빠르거든요. 심지어 총알이. 그래서 굳이 마법을 배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슬레이어즈나 나노와 이 정도 수준의 스케일의 마법을 보여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뭐 보면은 뭐 테이저건 정도 쓰는 수준의 전기 충격 쏘는 거 아닙니까? 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글렌이잖아요. 네. 글렌. 처음엔 반감을 갖다가 나중에는 그 남자 주인공의 가치관을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런 캐릭터죠. 착한 애예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도 이해해 줄 줄 알고 얼마나 착한 애입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아까 이 작품을 망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게 이유가 뭐냐면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이 작품에서 튀는 존재로 그려진다라고 생각은 해요. 좀 약간 떽떽거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 캐릭터가. 네. 근데 너무 상업적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얘를 굳이 띄우려고 했던 장면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운동하는 장면 있죠. 있죠. 네. 맨 처음에 그 6화인가 5화인가 복싱하는 장면이 있어. 복싱하는 것도 굉장히 선정적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얘 그 처음에 좀 기싼 것처럼 하다가 테러리스트한테 뭐 죄송해요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있죠. 그런 상황에서 너무 막 굴려 얘를 상업적으로. 이쁘니까 그런 거예요. 이쁘니까. 그리고 성격 자체도 저는 이런 캐릭터를 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렴한 츤데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제로의 영마 루이지의 염가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뭐 친도 아니고 대레도 아니고 이게 막 섞인 것도 아니고 뭐 좀 약간 그 구분이 너무 모호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츤데레가 종류가 이쁘니까 전면에 나서는 거 이쁘니까. 들어보세요. 츤데레가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네. 원래 원래 츤데레의 그 기본 정의는 내가 얘를 좋아하지만 겉으로는 친친대고 속으로는 대레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최근에 조금 약간 바뀌어서 츤데레가 어떻게 되냐? 처음에 친친거리다가 나중에 가면 완전 대레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이런 츤데레가 있는데 얘는 둘 다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도 친친댔다가 이 상황에서도 친친댔다가 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와장창창 대레만 했다가 이게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츤데레가 좀 약간 그 짝퉁이다. 짝퉁 츤데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츤데레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얘는 그냥 이쁘고 착한 애 중에 하나죠. 조울증이다. 조울증. 아니면 조울증이야. 츤데레가 아니면 조울증이죠. 그 친이랑 데레가 왔다 갔다 하면 스위치 바뀌듯이 바뀌면은 이게 조울증이지. 그래요? 그래서 여러모로 작품을 좀 약간 진지한 순간에도 얘가 막 굳이 웃기려고 하고 약간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 게 좀 들어가야 재밌죠. 그래서 이 작품을 망친 것 같아요. 저는. 가뜩이나 그렇지 좀 않아요. 이게 좀 급전개가 돼가지고 감정 몰입하기가 좀 힘든 작품인데 그 감정의 그 흐름을 좀 약간 어그러뜨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쁘고 착하면 됐지 물도 바래. 됐고요. 근데 의외로 이 캐릭터가 인기가 많네요. 누가요? 이 시스티나. 당연히 시스티나가 인기가 많죠. 이쁘고 사랑스럽고 착하고 스텔스 무늬에다가 애가 캐리하잖아요. 얘가 왜 스텔스 무늬지? 얘 스텔스 무늬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근 회장님 기준이죠. 네, 아니죠.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요? 여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 주요적으로 많이 부각되는 애가 시스티나하고 아니 근데 루미아하고 솔직히 리엘이에요. 얘기해서 예. 이 얘 설정만 놓고 보면 루이지랑 정말 또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잘 보세요. 명망과 귀족이죠, 둘 다. 네. 둘 다. 그리고 마법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죠. 네.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인물이 있고요. 그런 좋아하는 인물에 대해서 친데레를 하는데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루이지가 얘한테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밀리는 거 있죠. 어떤 게 있죠? 문해가 딸리죠. 솔직히 저는 외모 부분도 그렇고 루이지가 훨씬 더 톡톡 튄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얘는 심지어 몸매도 애매한 케이스예요. 정말 딱 그 모르네. 보통이잖아요. 보통. 뭐든지 다 보통이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로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누님도 아니야. 이 캐릭터는. 그쵸? 그리고 애매하게 또 귀는 이상한 거 쳐 달고 다녀요. 그러면서 지는 스스로 명망가라고 주장을 해. 그러면서 아니에요. 그러면서 친데레적인 행위도 잘하지 못해. 얘를 내가 그 결정적으로 얘를 친데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그 마법제인가 거기서 그 선생님을 위해서 샌드위치를 만들거든요. 네, 만들어요. 네. 근데 그 샌드위치를 못 주잖아요. 못 주고 나중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쵸? 친데레는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니고 부끄부끄 하니까 루미아가 이렇게 대신 갖다 주는 거죠. 아니, 이제. 버린 걸 주워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루미아가. 아니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들어보세요. 진짜 친데레라면 샌드위치를 버리는 행위는 하지 못해요. 왜냐면 그 진짜 친데레는 어떻게 하냐면 그 샌드위치를 계속 가지고 있어. 계속 주려고 가지고 있다가 결국 못 줘서 그거를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그게 친데레예요. 그 어떤 그냥 버렸다고 말만 찾더라고. 소녀의 그 느낌적인 느낌, 약간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사내 대장부지. 뭐? 나랑 싸웠어? 그럼 갖다 버려. 이게 김정은하고 다른 게 뭔가 뭐?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럼 미사일 쏴버려.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해요. 김정은이 친데레가 아니듯이 이 시스티나 피벨도 친데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너무 하는구만. 이건 인정하셔야 그러니까 돼요. 시스티나는 결국에는 북한에 사는 돼지하고 똑같다.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캐릭터에 대한 모독입니다. 뭐가 보독이에요? 똑같다는 이거죠. 이쁘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애가 착하고 피부도 곱고 머리도 이게 배고 깎고 가슴도 스텔스문해고 이런 애는 사랑을 보듬어줘야 돼요, 여러분. 에? 다음이 루미아 틴젤입니다. 젠장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성우가 미야모토 유메고요. 네. 여담인데 이 성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을 처음 들어봤는데 97년생이에요. 오, 굉장히 어리죠. 능력자네. 얘 진짜 목소리는 하나작 하나 같더라고. 연기 잘했어요, 근데. 솔직히 루미아도 입 닫고 있는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얘도 보면 중요한 순간에 대사가 없어요. 루미아 틴젤도 항상 뭐 잡혀 있거나 뭐 어디에 막 잡혀서 이렇게 재갈 물려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실 얘도 뭐 연기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조금 부각이 됐던 부분은 저 부분이죠. 그 엄마랑 싸울 때. 엄마랑 싸울 때예요. 그게 그 싸울 부분, 때예요. 그 부분에 조금 좀 보이긴 했는데 일단 뭐 유망주긴 합니다. 루키죠, 루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GJ부의 아마츠카 메구미 보였었고요. 있어요, 핑크 머리. 그리고 아이카츠 스타츠에서 카스미 마이루. 근데 에어컨 개 시원하다. 아닙니다. 나는 선풍기 쐬고 있는데 본인 에어컨 켜고 있어요? 킬 수도 있죠, 더우니까. 예. 너무 하는구만. 너무해. 그다음인데 이 루미아 틴젤은 시스티나 피벨가의 양녀고요. 본명은 에르미아나입니다. 더 길긴 한데 그냥 줄여서 에르미아나로만 할게요. 네. 앞만 봐도 외모가 네. IS 샤를로트 짝퉁이 아니냐. 어디 샤를로트랑 비벼요? 샤를로트가 더 낫다는 건가요? 그럼 당연한 얘기라고 있어. 어디 샤를로트랑 비벼요? 세실리에랑 비벼요, 비빌 거면. 아니 근데 죄송한데 외모만 놓고 봤을 땐 네. 샤를로트보단 얘가 낫지 않나요? 어디 샤를로트랑 비벼요? 샤를로트가 고평가를 받는 이유는 그 이벤트들 때문이에요. 그 사실은 여자였는데 남장을 하고 그 부끄부끄한 상태에서 등허리를 기대고 샤워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에서 사람들이 그 환상을 갖는 거지. 사실 와꾸만 놓고 봤을 땐 얘가 낫지. 아니 와꾸 나쁘지 않아요. 예, 루미아 틴젤이 나쁘지 않죠. 저거 보세요. 샤르리 누구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프랑스년. 예. 그 바게트년. 아니 이 사람들은 프랑스인이 어쨌든 그렇고요. 성격은 굉장히 유순한 편입니다. 작품 내에서. 그리고 정신 감흥자죠. 그러면서도 왕녀죠. 왕녀 출신인데 이 세계에서는 그 정신 감흥자라고 하는 그 이상한 거 있어요. 그 뭐야? 얘가 이제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그 스트리트 파이터에 보면은 그 괴물같이 생긴 애 있거든요. 걔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블랑카가 이렇게 전기 찌리리리 이런단 말이야. 얘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얘가 무슨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럼 뭐가 달라요? 그게 정신 감흥자가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 이렇게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아주 전기 배출. 네, 그럼요. 아니 얘는 능력이 그냥 그거잖아요. 이렇게 마력을 더 증폭시켜주는 능력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걔도 전기를 증폭시켜 주잖아요. 아니 블랑카는 원래 주요 기술이 그거 썬더볼트가 아니고 롤링 어택이에요. 롤링 어택. 잠깐만요. 자꾸 어딜 가요? 아니 무슨 블랑카를 그 블랭카는 그 여러분 스트리트 파이터 블랭카는 말이죠. 주요 기술이 그 피카츄 100만 볼트가 아니야. 썬더볼트 그게 아니고 롤링 어택이라는 롤링 어택. 응? 롤링 어택. 너무하는구만. 어딜 또 도주를 했는지 계속 탈주를 하는데 오늘. 네. 아무튼 이 캐릭터는 개인적으로 제가 왜 얘를 좋아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는 얘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얘는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문제가 아니에요. 네, 돌아왔습니다. 분들은 압니다. 어떤 자꾸 탈주를 해요. 동생이 그 이번에 실바스는 어떠함? 감사합니다. 키읔. 이 맥도날드에서 이게 뭐더라? 자두 그 있어요 음료수. 맥도날드에서 판단 말이죠. 네. 그걸 사가지고 왔는데 개꿀 맛이야. 세라 실바스 어떠냐고요? 세라 실바스가 걔잖아요. 남자 주인공이 좋아했던 애. 그 좀비들한테 당한 애 걔잖아요. 나는 걔를 그런 애들은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런 애를 좋아하지만 얘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아 타투녀? 얘도 나를 안 좋아한다고? 얘는 필요 없어. 나는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건 뉴게임이야. 어쨌든 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일반 마법사랑 달라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그런 정신 감흥자는 약간 이단시되는 경우가 있는데 왕가에서 버려졌죠. 그렇군요. 버려졌어요. 사실상 뭐 정치 전쟁의 뭐 피해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얘 엄마 여왕은 얘를 버리고 싶지 않았거든. 그렇죠. 근데 주변에 그런 뭐 압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진 케이스죠. 작품에서 얘 때문에 보통 이야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 악당 조직이 얘를 노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또 의외란 말이죠. 제가 이따가 이 작품의 단점에서 얘기를 할 텐데 작품 전반에서 밀어주는 진 히로인 마냥 밀어주는 애는 시스티나인데 작품에서 주로 진행되는 이야기는 얘란 말이에요. 루미아 틴제. 그래서 이게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집중이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루이즈랑 좀 정반대죠. 왜냐면 루이즈가 스포트라이트를 확 받아. 왜냐면 루이즈 자체가 그 제로라는 능력자고 실제로 이 사이토랑 제1진 히로인도 루이즈고 그래서 이게 언행일치가 딱 되니까 이 루이즈가 딱 이 집중 조명을 받는데 이 작품은 조명이 이렇게 막 산란하는 거죠. 흩어져 이렇게. 좀 약간 그런 게 있죠. 이 루미아 틴젤이. 그렇군요. 의외로 또 작품에서 비중이 그렇다고 크지도 않아. 얘가 입을 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뭐 잡혀가기 직전에 비명 한번 지르는 거 정도밖에 안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얘 비명 별로 안 질러요. 그냥 잡혀가요. 야 이런 거 없어요. 몇 번 지르긴 해요 그래도. 얘 그런 거 없어요. 잡혀간 다음에 고문당해서 지르는 거지.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다른 애들 건드리지 마라. 내가 가겠다 이래요. 어쨌든 그랬고요. 네. 세 번째가 마지막이죠. 리엘 레이포드입니다. 우우우우. 얘한테 환호성 지르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신병자 아니지. 아니 너무하네. 정신병자 아니에요. 오자와 아리고요. 오자와 아리. 연기 잘해요. 다 연기 잘한데. 어찌됐든 월간 순정 노자 기군의 사쿠라 치오를 맡기도 했고
학교 생활에서 쿠루미를 맡기도 했었고요. 이 미술부에는 문제가 있다 해서 우사미 미즈키를 맡기도 했었죠. 근데 얘는 설정은 진짜 초전자포 시스터 짝퉁이고 캐릭터는 얘랑 똑같은 캐릭터가 있어. 어디에요? 하이스쿨 DxD에 보면은 예. 토조 코네코라 그래가지고 그 로리 있어요. 그 로리 꼬맹이가 말수도 적고요. 그리고 힘은 또 무지하게 세. 약간 그런 캐릭터 있거든요. 그 룩이에요. 룩. 하이스쿨 DxD에서 룩으로 나오는데 걔랑 완전 똑같다. 그래요? 안 봐서 모르겠어요. 그렇고 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뒷 배경이 마도사단 특무분실 소속이에요. 과거 약간 글렌 동료긴 한데 아까 여담인데 막 마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무슨 뭐 영창이 뭐 니네가 뭐 단어뜻을 몰라서 그러느냐느니 뭐 그걸 뭐 정확하게 알면은 뭐 조합하면 바뀐다느니 막 이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래놓고선 얘네가 예전에 포함됐던 곳은 마도사단 특무분실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중2병들 집단인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돼요? 약간 마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단어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래놓고선 뭐 이런 뭐 소속 집단은 뭐 이름이 이렇게 거창하고 이러니까 약간 중2병 같더라고요. 이 작품은 좀 약간 간단했으면 좋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마법 친위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마법 기무대 이런 식으로 군대 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거든요. 딱 기무대가 딱 이런 역할을 해요. 뭐 옛날 보안사야. 아니 기무대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그렇긴 특무부시 하죠. 소속이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이름을 줬으면 훨씬. 아니 그럼 조재미잖아요. 재미가 없잖아. 왜요? 그게 뭐예요? 그 재미가 없잖아요. 마법 친위대 이러지 말고 마법 경호실, 청와대 경호실 이런 거만요. 그럼 거기 뭐 두목은 거기 뭐야? 경호대장이야? 경호대장?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마술 경호대장. 그렇죠. 아,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나올 때 코믹 캐릭터로 그려지거든요. 머리끄댕이 잡고 이러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스터즈 이야기 나오는 부분부터 갑자기 귀 막고 빽 되죠. 이 캐릭터가. 그래서 갑자기 바람으로 바뀌는 또 그런 캐릭터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요.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뭐 더 이야기 살 붙이고 싶은 거 있나요? 잘 붙이고 싶은 거예요? 네네. 애들이 다 열심히 잘 성장해가는 그런 좋은 훈훈한 작품이에요. 애들이 다. 이 작품이 어디가 성장이라는 그 키워드가 있죠? 어디? 애들이 다 이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애들이 극복하나요? 선생님이 극복하나요? 저는 선생님이 대부분 극복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순간에 애새끼들 발목만 잡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글렌이요? 글렌이 누구야? 글렌은 없어요. 이 작품은 이 세 캐릭터만 있어요. 아 그럼 나머지는 다 쭈구리야? 솔직히 이 세 명 말고 알 필요가 있습니까? 이 세 명 말고 몰라도 돼 다. 어쨌든 아니 중요한 애들이 좀 많이 나와요 보면. 누구요? 중요한 애가요 저기 저 뭐야 걔 뭐야 걔 왕녀 그 뭐야 시녀 있던 애 걔 나쁜 애도 걔 나쁜 애고. 내가 그 근데 세리카 걔네들을 좋다면 세리카는 소개 안 해줘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세리카. 그 걔네들을 다 얘기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세리카를 좋아함에도 세리카 소개를 안 한 이유. 예. 작품에서 소개가 안 돼. 소개가 왜 안 돼요? 나오는데 걔가 열심히 말해주는데 걔 누구야? 걔 글렌이 잘 말해주는데. 너무 간단한 단편적인 내용밖에 없고 솔직히 말해서 나무위키 가지고 읽어보잖아요. 다 네. 처음 보는 내용들이야. 뭐 400살이니 뭐 글렌하고의 관계 뭐 이런 것도 다 처음 보는 건 다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이 작품 소개를 할 때 대부분은 애니메이션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그게 도저히 안 될 때는 원작에 나온 내용을 좀 약간 첨언하긴 하는데 이 작품은 생략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뭐 거의 내가 다 얘기해줘야 되겠더라고 처음부터 그 원작에 있는 것까지 다 얘기하려면. 그래서 그나마 가장 많이 나왔던 애니메이션에서 이 세 캐릭터만 언급을 한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글렌이 가장 멋지긴 하죠. 왜냐하면 이 작품 제목이 뭐예요? 변변찮은 마술 강사. 여기 글렌 나오거든요. 그리고 금기교전. 금기교전이 뭐예요? 글렌이 쓰는 거예요. 글렌을 2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은 그 오프닝 있잖아요. 오프닝 영상.
맨 마지막에 결국 글렌 혼자 싸우는 걸로 딱 나오거든. 그 시스티나 뭐 이런 애들이랑 같이 싸우지 않아요. 작품에서 오프닝 영상 하면 마지막 쪽을 보면은 글렌만 싸워요. 글렌만. 그 악당들하고. 그래서 글렌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됐죠. 그래요? 금기교전은 한 번도 안 나온다는데? 그 맞는데 어쨌든 이 금기교전이 그 글렌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장점은 2가지, 단점 4가지인데 뭐부터 할까요? 장점만 얘기하고 끝내죠. 일단 장점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장점은 이 작품은 전형적인 현대의 라이트 판타지물이에요. 그래서 판타지는 좋아하는데 무거운 작품은 싫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작품은 볼만한 작품일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2번째 장점은 좀 터무니없거나 몰입하기 힘든 캐릭터 혹은 어떤 이벤트나 사건이 없기 때문에 작품에 집중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갑자기 각성해가지고 무슨 사라 캐리건이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이 작품은 말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좀 덜한 편입니다. 그게 이 작품의 첫 번째, 2번째 장점이에요. 그 단점은 뭐죠? 단점이 이제 4개가 있는데, 첫째가 네. 아무리 애니메이션이 여태까지 나온 작품이 많다고는 하지만 너무 근래 작품들의 클리셰만 보여준 감이 없잖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 거 또 보는 내용 같다. 그렇죠. 다 어디서 봤던 내용들이고, 근데 그런 봤던 내용들이 대부분 최근에 나왔던 작품들의 클리셰들이란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운동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최근 애니메이션의 클리셰거든요. 마치 그 에로틱한 상황인 것처럼 연출하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이런 거. 너무 싸구려 연출인데 그런 걸 갖다 쓴단 말이야. 전혀 작품에 하등 상관도 없는데. 결국 시스티나가 그 철권 지르는 거 몇 번이나 나옵니까? 작품에서 그렇게 그 교정을 받아가지고 거의 안 나오다시피 하거든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좀 약간 연출들이 신선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작품은 진짜 저는 보는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결말이 다 예상이 되는데 그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눈에 보이죠, 약간. 반전이 하나도 없어, 이 작품은. 너무 클리셰 덩어리라. 그래서 아리아나 히다마리 스케치보다 이 작품은 스펙타클하지가 않아요. 아리아 이런 작품은 일상 얘기가 딱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스펙타클해요. 뒷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작품은 뭐예요? 결국 글렌이 어디서 또 튀어나와가지고 주탱이한테 갈기겠지 이러고 끝나잖아요. 이 작품은 항상 기승전 글렌. 기승전 항상 그런 식으로 끝나요. 그리고 또 한두 번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악당이 한 2명밖에 안 돼.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그러면 좀 신선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가 막 악당들도 많잖아요. 그 존무레기들이 다 똑같단 말이야. 다 똑같이 끝나요. 글렌이 마지막으로 주탱이한테 갈기는 걸로 끝나잖아요, 이 작품은. 그래서 조금 클리셰가 너무 많이 사용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 그 펀치라고 해놓고 발차기 하거든요. 그게 네. 좀비 민가에서 나오거든. 네, 좀비 민가에서 나오는 그 클리셰였죠. 두 번째 단점. 두 번째 단점. 진 히로인이 없어요, 이 작품이. 진 히로인 있잖아, 시스티나.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 히로인으로서 전면에 시스티나가 나와요. 그쵸? 그건 네. 내가 부정하지 않아. 근데 둘 사이에 그렇다고 지금 연애적인 그게 전혀 진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작품의 소재로서 전면에 나서는 캐릭터는 루미야 틴젤이에요. 그쵸? 모든 사건이 다 루미야 틴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걔는 그냥 원인 제공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루미야 틴젤이 하다 보니까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루미야 틴젤한테 가진단 말이에요. 사건이 진행될 때. 그래서 이 둘 간의 괴리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히로인 캐릭터는 따로 있고 작품의 사건의 원인이 되는 캐릭터는 또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진 히로인이라고 부를 만한 진짜 오롯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캐릭터가 없어요, 이 작품은. 그게 조금 저는 좀 단점이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렇고 세 번째가 아까 좀 얘기했던 건데 대표 캐릭터가 너무 약해요. 시스티나가 이제 대표 캐릭터 아닙니까? 이 작품에? 네.
일단은 전혀 뭐 다른 작품의 캐릭터들에 비해서 뛰어나지도 않고 호감이 가는 캐릭터도 아니고 특이한 점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루이지랑 완전 판박인데 루이지보다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외모가 빠까 할 때 귀여운데. 외모가 떨어지지 뛰어나지도 않고 심지어 우르사이는 자간이 샤나 거죠. 그것도 샤나 거예요. 그리고 뭐 설정이 뭐 특이하지도 않고 뭐 그래서 좀 대표 캐릭터도 약하다. 시스티나 자체도 카토 메구미나 솔직히 말하면 스즈카제 아오바에 비해서도 떨어진다. 그건 맞는 말이죠. 네. 램 이런 애들이랑 비할 것도 아니고요. 뭐 토르 정도 수준도 안 돼. 토르가 뭐야? 뭐 거기 나오는 뭐 맨날 과자만 처먹는 애 이름이 뭐였죠? 엘마요. 엘마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얘 매력 포인트는. 근데 그걸 작품 전반에 내는. 처먹느라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무슨 과자만 처먹는 애예요. 어쨌든 그렇고 마지막이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는데 네. 1쿨 안에 많은 걸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한 악당과 벌어지는 스토리가 3화 이상을 넘지 못해요. 아 그렇죠. 예, 네, 그거 맞죠. 그리고 전개가 너무 급전개야. 네. 그래서 인물의 감정 표현이 거의 그냥 다 생략됐어요. 도대체 왜 얘가 얘를 좋아하고 또 얘가 얘한테 실망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다시 그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없어. 그냥 갑자기 좋아해. 그러면은 시청자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냥 좋아하는구나. 이유는 물으면 안 돼요. 왜? 작품에서 아예 나오질 않으니까. 약간 그런 또 단점이 있죠. 조금 여러모로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아요. 특히나 스토리 부분에 있어서. 캐릭터도 문제이지만은 스토리가 좀 약간 너무 급해.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작품을 제가 재밌게는 봤는데 장점보단 단점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이 작품은. 뭐 그렇다고 노래가 뭐 개 뛰어난 것도 아니잖아. 무슨 뭐 그렇죠. 잔혹한 천사의 태제급 노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작화가 뛰어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성우가 뭐 진짜 혼신의 연기를 다 했냐? 막 갓갓갓 마냥 그 확 버럭내는 그런 연기를 보여준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캐릭터가 매력적이지도 않죠. 스토리가 특별하지도 않죠. 후지타 아까는 연기 잘했어요. 빠까 할 때 잘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 작품은 사실 뛰어난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래요? 한 가지 내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 회사가 공동 제작은 몇 개 좀 같이 했는데 얘네 본인 스스로 얘네가 주체가 돼가지고 만든 작품은 열 손가락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20분짜리 애니를 만든 거 5손가락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초반이니까 이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초반에 회사에서 만든 작품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만약에 실버링크에서 만들었다. 그럼 개쌍용 나가겠죠. 옷 다 벗어라. 진짜 월급 루팡 새끼들이 이랬겠지만은 실버링크가 아니라 라이덴 필름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봐줄 여지는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할 얘기 이 정도인데 혹시 뭐 추가하실 거 있나요? 저요? 네네. 뭐 특별히 추가할 건 없고요. 예, 저도 뭐 이제 대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거는 다 눈에 이제 보다 보면 보여서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근희 대장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인간관계나 이런 거는 상당히 축약을 많이 해놔서 대충 보면 파악이 안 돼요. 대충 보면. 사실 얘기하면은 동화공방이 초기에 보여줬던 모습의 반밖에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동화공방도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처음에 나와서 만든 작품이 뭐 막 물론 뭐 이상한 병신 같은 것도 있어요. 뭐 연희무쌍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유리유리 그리고 뭐 막 미야기노르 진행형 이게 다 동화공방 초기 작품들이거든요. 그런 만큼의 이펙트를 보여주진 못해요. 이 작품이. 이 작품이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가브리엘 드로바보다 낫다고 봐요. 이 작품.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 채팅만 해서 왜 나를 저렇게 포착을 왜 갑자기 로리콘 얘기가 나오지? 아니 근희 대장님이랑 같이 얘기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요? 그랬더니
아, 이분들 무서운 분들이네. 내가 선정적인 걸로 해. 내가 뭘 완전 좋아해, 이 사람들아. 좋아하잖아요. 좋아한다고요? 뉴게임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하죠. 주문은 토끼입니까? 좋아해요, 싫어해요? 주문은 도끼입니까? 좋아하죠. 네. 여기서 루미아 틴젤보다는 시스티나 피벨 좋아하시죠? 시스티아는 갑이죠. 시스티나 피벨 거의 옷 다 벗기까지 가죠. 그 테러리스트한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시스티나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테러리스트 때문에? 아니, 그 테러리스트의 감정 몰입을 하신 거 아니에요? 감정이입을? 아니, 무슨 말로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렇잖아요. 좀 약간 저건데 의심 가는데. 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일단 간판 무스메 얼굴 좀 보면서 얘기하죠. 얘는 간판 무스메가 아니니까. 간판 무스메를 봐야 돼요? 아 그렇죠. 어쨌든 이 작품의 대표하는 캐릭터 얼굴을 좀 보여주는 게 낫지. 그럼 글렌인데요? 에? 무스메가 아니잖아요. 어떡거라도 안 돼? 에이, 간판 무스메랬잖아요, 내가 방금. 간판 무스메. 아니, 나한텐 일본어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쓰면 어떡해요? 뭐요? 간판 무스메 일본어잖아요. 괜찮아요, 저는. 왜냐면 저는 그 굳건한 그 어떠한 그 뭐랄까 그런 그 가치관을 갖고 있는데 헉스터님은 이게 전도가 돼가지고 그냥 일본적인 거면 무조건 좋아. 약간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죠. 아이, 무슨 소리예요, 그게. 낄끼 빠빠를 좀 잘 아셔야 돼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런 걸 잘 아셔야 돼요. 네. 나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아, 여기서도 너무하네. 시스티나 피벨 좋아하시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무슨 뭐 마법 학교로만 얘기가 나오지. 얘네 나이 계산해 보면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안 되거든요. 뭐가 안 돼요? 어쨌든 뭐 더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캐릭터나 뭐 장단점에 대해서 아니면 뭐 관전 캐릭터요? 포인트다. 네. 관전 포인트요? 관전 포인트는 저거죠. 저기 6화인가 보면은 이제 저기 원정을 가요. 교육하러 뭐 교육기관 아니죠. 연구소인가? 아니죠. 네, 왜요? 관전 포인트는 헉스터님이 출연하신 그 남자악 얘기죠. 연기 잘하셨던데. 박수. 솔직히 지창욱, 김선보다 잘했던데. 거의 내가 볼 때 메소드였어요. 아, 그래요. 아, 어쨌든 네, 그 비키니 섬이요. 네, 거기가 관전 포인트죠. 왜 관전 포인트죠? 거기 시스티나 수영복 이뻐요. 뭐가 이뻐요? 시스티나 수영복 입은 거 이뻐요. 아, 수영복이 이쁘다고? 네. 이러니까 헉스터님을 일본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거기에 다 그렇게 그 침투당해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 심지어 저 뭐지? 네. 그 마법제 때 보면은 변장하잖아요. 무슨 변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알베르토랑 리엘이 그 글렌하고 저 뭐야, 변신하죠. 변신하잖아요. 네. 거기도 변신하는 게 너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작품은 하나도 반전이 없다니까. 애당초에 반전을 줄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뻔해. 그렇대요. 무빙 기형종이에요? 기행종이야, 기행종? 아니, 왜 갑자기 진격의 거인을 됐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뭐, 좀 눈에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나쁜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재미는 있어요. 네.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어요? 몇 점 만점이에요? 100점. 100점 만점이에요? 그냥 볼만하죠? 주겠습니다. 네. 아니 몇 점이요? 그러니까. 볼만하죠? 아, 볼만하점. 네. 아니 수치로. 또 수치래요. 아, 진짜. 수치가 듣고 싶네요. 수치가 듣고 싶다고요? 네네. 6점 줄게요. 6점. 100점 만점에 6점이요? 아니, 10점 만점에 6점. 아 10점 만점에 6점이요? 네. 꽤 높네요. 6점이면. 그러니까 볼만은 해요. 네, 볼만은 한데 이래저래 좀 아쉬운 게 많이 남는 작품이긴 해요. 네. 저는 네. 한 줄 평에 이 작품이 어땠으면 더 좋겠다라는 게 딱 나와 있어요. 한 줄 평이 좀 길어요. 한 줄 평을 좀 먼저 해볼까요? 한 줄 평이 길다고. 좀 길어. 그게 한 줄 평이 아니지, 두 줄 평이. 아니 근데 한 줄이에요. 한 줄이에요? 한 줄이에요. 한 줄이 길어. 아, 그래요? 네네. 한 줄 평. 차라리 맨 마지막 에피소드를 빼고 여유를 갖고 스토리 진행을 했다면 더 좋은 작품으로 기억되지 않았을까.
이해돼요? 맨 마지막에 보면 약혼자 드립이 나오잖아요. 네, 나오죠. 그걸 빼고 나머지에다 골고루 배분을 해. 그러면 이 작품이 좀 더 나았을 것 같아요.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각 에피소드. 그러니까 라스트를 그 리엘 에피소드 거기다가 더 놓든지 이렇게 갔어야 된다. 그렇지. 그리고 약혼자 그 드립을 OVA로 뺐어야 돼. 그랬으면 이게 스토리가 훨씬 더 저는 그 차분하게 갔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좀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이 글렌이라는 캐릭터가 전에는 거의 뭐 청부 살인업자 같은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쵸. 네. 거의 그런 느낌인데 이제 그 학생들하고 이렇게 그 어울리면서 그 과거에 있던 그런 것들 자신의 그 모습과 좀 많이 희석이 되잖아요. 이 비슷한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아까 그 풀메탈 패닉 얘기했었잖아요. 이 작가 거기에 많이 영감을 받았다고. 네네. 그 풀메탈 패닉 그 주인공 사가라 소스케가 딱 그 글렌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그 사가라 소스케도 보면 원래 어렸을 때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전쟁을 했었다가 그 도중에 뭐 미스릴로 바뀌고 걔가 이제 그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 과정에서 그 사가라 소스케도 좀 나름의 그 갈등을 겪거든요. 근데 이 글렌도 좀 비슷하거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근데 풀메탈 패닉이 명작이고 이 작품은 명작이 아닌 이유는 풀메탈 패닉에서는 그런 사가라 소스케의 그런 어떠한 그 자충우도라는 그런 것들을 길게 좀 약간 좀 시간을 갖고 그런 걸 좀 그려줬는데 이 작품은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냥 뭐 급전개. 그냥 뭐 뭐야 동네 양아치가 갑자기 뭐 그 정말 저거 된 것 같잖아요. 교사 된 것 같잖아요. 어딜 봐도 얘가 그 이전에 그러한 그 갈등을 가졌다라는 걸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아쉬운 것 같고 그거는 저는 이 1쿨 안에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돼요?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 풀어 나갔는데 떡밥을 제대로 회수를 못했다는 것도 좀 많이 아쉬운 점이긴 해요. 네. 그거는 떡밥을 회수 못하는 거는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보는데 첫째로 이걸 처음부터 1쿨로만 만들 생각은 아니었다. 2기 내봤다. 2기를 내다봤다. 판매량까지 보고 판매량 잘 뽑으면 2기까지 생각이 있었다가 첫 번째고 둘째로 그게 아니면 이 작품을 뭐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소설 사서 봐라. 아, 홍보용이다. 네, 결국에. 그 두 가지 떡밥 회수를 못하는 작품들은 저는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아니면 근데 이게 네. 재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재미가 없는 건 아니고 충분히 재미가 있는 작품인데 너무 급전개하면서 내용을 줄인 게 좀 많다 보니까 떡밥이 제대로 회수가 안 돼요. 진짜 그렇죠. 뒤로 가면 던져놓은 것만 너무 많고 음. 그게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여러모로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던 작품이고 뭐 노래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미친 듯이 좋지도 않아요. 좋지도 않아. 네. 누구한테 막 권해주면서 뭐 이 노래가 정말 띵작이야. 약간 이런 정도 수준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그 전부 다 좋아하든 거 아니면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면은 스킵 안 하고 다 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오프닝 엔딩. 근데 그런 게 아니면 대체적으로 스킵하잖아요. 오프닝 엔딩을 그죠? 네. 그러고 보니까 이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이 작품은 스킵하면서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작품이 좀 지루하면은 이렇게 그 화살표 눌러가면서 이렇게 스킵하면서 보잖아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애니 자체가 스킵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도 그냥 보시면 돼요. 왜냐면 애니 자체가 스킵을 막 하고 있거든. 애니가 그 화살표를 직접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2화잖아요. 12화. 네네네. 12화 완결인데 보면은 한 에피소드가 한 3개인가 4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3화인가 4화 보면은 끝나고 또 나오고 끝나고 또 나오고 끝나서 지루하진 않아요. 지루하진 않는데 약간 패턴이 좀 비슷해요. 보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예. 어쨌든 뭐 그렇고 뭐 원작은 제가 안 읽어봤는데 원작이 이게 일본에서 인기가 많아요. 뭐 그러니까 애니아가 당연히 됐겠죠. 음. 뭐 그렇다고 합니다.